검찰이 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이런 적은 이 건국 이래 처음이에요.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이런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 때 일종의 데자뷰를 저는 느끼는데 조국 전 법무장관 지명을 2019년 8월 9일 날 했어요.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때가 저는 국회 청문 요청을 8월 14일에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를 그 다음 주에 고발을 해요. 네. 그리고 5일 만에 헌정사상 최초로 장관 후보자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그때 시작합니다. 이 압수수색은 대통령이 순방을 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반복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을 갔다. 그러면 압수수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9월 6일 날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3일 전에 동양대 압수수색을 합니다. 네. 이날은 무슨 날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마치자마자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하거든요.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한 날이에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을 한단 말이죠. 이때는 언제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한미 정상회담하러 뉴욕에 도착한 날입니다. 그때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검찰이 끌려다녔거든요. 네. 사실 대다수가. 되돌아보면 검찰은 검찰 개혁을 막고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땅 떨어지네요. 네. 딱딱마다 떨어져요. 네. 그때 주역이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친윤 검사들이고 또 당시 언론은 진보 보수할 거 없이 그런 검찰의 조국 사냥에 다 같이 동조했어요. 다 같이. 당시 쏟아진 조국 기사량이 한 달에 100만 건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초기에는 뭐가 등장했냐면 가로등 전멸등. 가로등 전멸기 이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네요. 보통 사람 굉장히 생소한 건데 가로등 전멸기 그 신호등이 할 때 전멸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관급 공사를 조국이 싹쓸이했다. 관급 공사니까 이것은 권력형 비리죠. 문재인 정부의 가장 인기 있던 장관 후보자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다. 검찰은 이걸로 처음에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예. 조국이 가로등 전멸기 관급공사 싹쓸이했다. 사업을 독식했다. 관급공사 폭증했다. 이 수주 경위를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게 조국 펀드 얘기가 나옵니다. 조국 펀드, 사모펀드 이거는 대선 자금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 후계자 대선 자금을 위한 것이다. 이것도 엄청난 기사를 쏟아냅니다. 예. 그리고 주가 조작, 횡령, 특혜, 사기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그다음부터는 뇌물수수, 부동산, 투기, 코링크, 특히 코링크. 와. 엄청난 기사를 쏟아내요. 이 건이 나오면 그거 해명하려고 하다 보면 다음 기사가 나오고 다음을 해명하려다 보면 다음 기사가 나오고 쏟아 부어요. 제가 본 단일 사건 역대 최대 언론 물량이 쏟아집니다. 이때.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이때 매일매일 이 기사들 모니터링하며 매일매일 이 아침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기사다. 저것 잘못된 거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팩트체크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지상파 중에 저 하나 있었어요. 하나. 근데 그 권력형 비리 다 어디 갔어요? 가로등 전멸기, 권력형 비리, 대선 자금, 사모펀드 다 어디 갔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언론은 검찰이 원하는 대로 기사를 썼고 그렇게 쏟아냈던 권력형 비리는 나중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정치 저관여층은 이때 쏟아낸 기사 인상이 남아서 지금도 조국 일가가 무슨 대단한 권력형 비리 연루돼서 감옥 간 줄 알아요. 조국 일가가 어떤 제목으로 이렇게 당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표창장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검찰이 나중에 만들어낸 건 딸 표창장 위조했다. 딸 장학금이 뇌물이다. 와 세상에. 아들 인턴 사건 인턴 시간이 모자란다. 이런 정말 가소롭게 짝이 없는 걸로 결국 기소를 하고 아내는 감옥 4년, 딸은 고졸이 되고 아들도 입학이 취소되고 조국도 감옥 2년을 가죠. 여기까지 가는데 언론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기사 쏘아냈던 기자들이 나중에 내가 못할 짓 했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고발을 하자마자 그때보다 더 빨라요. 그때는 5일인가 지나서거든요. 네. 그걸 하자마자 하루 만에 형사일부에 배당을 해요. 이거 사상 최초고. 다시 얘기하자면 행정부 수반이 총리 후보자 지명을 인사권 행사를 했는데 검찰이 바로 그 사람은 안 돼요 한다는 건 대통령 인사권을 행정부 일개청이 막아섰다는 거예요. 이대로 되면 나중에 무죄가 나건 말건 어차피 1년 후에는 중수청 기수청으로 검찰이 분해될 거니까 엿먹어봐라 하고 기소해버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검찰이 막 나가는 징후가 국정기획이 검찰 업무 보고할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사 났죠? 네, 그렇습니다.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였다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 검사 징계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뇌부는 이재명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새 정부가 들어섰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데 여기서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차라리 이렇게 본색을 드러냈으니까 잘 됐어. 민변 검사 판사 출신 법조계 트리오 모시고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